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월 2일, 미국 시간으로 1월 2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월 3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대로 장수덕 변호사님을 모시고 임시정부 주권국가 대한민국 법률 고문이신 장수덕 변호사님께서 임시정부 주권국가 대한민국 10년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시정부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던 장수덕 변호사입니다. 임시정부 10년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정부의 영역 및 조직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 거고, 원래는 임시정부의 이때까지의 운영에 대한 보고는 우리 김멜런 임시정부 대변인이시고, 평소에 LA 시사 논평을 방송하던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앞으로 임시정부의 대변인으로서 겸임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2019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임시정부의 법률 고문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년사라고는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무슨 연설이나 하고 치우는 그런 10년사를 저희들은 지향을 하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 올림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자세하게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또 앞으로 많이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임시정부라는 기관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한 기관이냐? 제가 2016년 11월경에 한국에 들어가서 그 당시 한참 탄핵 발의가 되고 국회에서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태극기 시민활동 또 태극기 집회를 열심히 했죠. 그때 제가 다른 분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집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국제 변호인 포럼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것을 미국에서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구제 문제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해오던 정부가 탄핵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미국에서 어떠한 임시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법률적으로 미국 법률에 맞도록 활동을 해서 구제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미국에다가 국제 변호인 포럼, International Lawyers Forum Inc.라는 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www.intellawyersforum.org를 하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제 변호인 포럼이지만 그 후에 이 국제 변호인 포럼으로서는 법률 사무밖에 볼 수 없으니까 임시정부를 직접 설립을 해서 사버린 코리아 코퍼레이션이라는 일종의 정부기관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미국법 하에서 미국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그래서 이것은 Public Benefit Professional Corpora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 Constitutional Principle, 그러니까는 헌법
원칙, 미국의 헌법 원칙에 따라서 리버티, 자유, 그다음에 이퀄리티, 평등, 그리고 페어니스, 공정성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가장 그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모든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개선해서 이 정부를 지금은 거의 그야말로 공산화가 되다시피 한 이런 정부를 다시 우리 주권을 되찾아서 대한민국이라는 The Republic of Korea라는 주권을 되찾아서 그것으로서 우리 새로운 말하자면 정부를 설립해 주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점거하고 있는 이 일종의 반란 내지는 반역 단체들은 멀지 않아서 곧 물러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이러한 무정부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임시정부를 대체정부로 해서 한국에다가 행정부를 새로 세우고 그러니까 강요들도 새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또 사법부 철저히 우리가 법률적인 견지에서 사법제도를 재수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는 아시다시피 너무나 함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배신과 어떤 역모로 해가지고서 나라를 뒤엎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일단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정부를 새로운 입법부를 아마 구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사버린 코리아 코퍼레이션이라는 기관을 우리가 설립한 것은 법인으로 설립했습니다. 공익법인이라고 되는데요. Public Benefit Corporation. 이것은 작년 7월 초에 설립을 했습니다. 국제변호인 포럼 그보다 먼저 2월 달에 우리가 한국에서 발기인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활동의 결과물은 이 국제변호인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때까지 줄곧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제변호인 포럼이라는 키워드를 유튜브에서 치시면 우리가 한 활동의 대부분이 되는 대국민 담화문이라든가 또는 선언문이라든가 또는 미국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호소를 하고 협조를 요청한 그러한 흔적이 다 보이실 겁니다. 특별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시작했을 때 탄핵재판을 시작했을 그 당시에 제가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 19일자로 장장 13페이지가 되는 편지를 써서 탄핵 재판관이죠. 재판관 13명한테 9명한테 내가 일일이 각자 이름으로 써서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는데 물론 그들이야 국제 변호사가 써오는 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쓸 일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묵묵부답으로 자기들 할 일만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보낸 유튜브 애국가가 흘러나오면서 나가는 유튜브 혹시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그것이 오랫동안 언론사에 떠돌고 다녔고 적어도 50만 명 이상이 이것을 관람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조직은 임시정부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과거에 임시정부라는 걸 들었을 거예요. 뭐냐면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이 주동이 되어서 상해, 그러니까 중국 상해에서 본부를 두고 미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했던 그 임시정부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민족이 같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설립하자, 새로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로
임시정부라는 뜻에서 활동을 했고, 또 그 결과 그 숱한 많은 에피소드를 남기면서 드디어 1945년에는 일본이 물러가고, 또 그때는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서 미군이 3년 동안 미분정을 하고, 그 다음에 1948년에 우리나라를 비로소 50선거라고 그러죠. 처음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출발한 겁니다. 물론 좀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미국이 도와줘서, 미국이 한 3년 동안 말하자면 보호자 역할을 해줘서 우리가 정부를 설립할 수 있었고, 그 후에 물론 뭐 대대로 우리가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그 후에 어떻게 해왔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나중에 또 다시 말하자면 곰씹어볼 기회도 또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 여러분께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948년에 생긴 게 우리나라 건국이지, 혹자들이 말하는 1919년에 생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임시정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잃어버릴 순간에 있는 이 정부를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이 나라를 다시 주권을 찾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내서 대한민국을,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버금가는, 정부나 다름없는 임시정부를 조직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떤 기관이든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헌법에 있듯이 이 공익법인에는 전부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고 부관도 있고, 또 거기에서는 이제 임시총회, 창립총회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오피서, 말하자면 관직에 오를 사람을 다 지정을 해주고 임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사회라는 것이 있어서 마치 정부로 말하면 일종의 강조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드 오브 어드바이스라고 해서 자문위원 이런 분을 모시기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처음에 창립총회를 할 때 저희들이 Chief Executive Officer로 모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Chief Operating Officer라고 해서 말하자면 국무총리격인 그런 자리는 정미홍 순국선열, 그 스토리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순국선열이 되셨느냐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미홍 순국선열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드 오브 디렉터라고 해서 이사회라고 그러는데 요새 시체 말로는, 그러나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강요들이나 내각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10명 한도 안에서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 5분 정도는 이미 커미트먼트를 받은 상태고, 나머지 분들도 국민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도 좋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좋고, 사람을 청구해 주시면 차세대 대한민국의 역군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보드 오브 어드바이스라는 게 있어서, 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요나 이런 중책을 맡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미 어떤 기관의 장이라든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조직과 맞지 않는 경우에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보드 오브 어드바이스라는 조직을 둬서, 여기는 50명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분들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벌써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대변인으로 우리가 모신 김 앨런, LA 시사토론, 시사논평 담당자, 이분도 보드 오브 어드바이스에 전도를 해서 지난 연말에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스 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나라에서 더구나 우리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방송을 하기가 어려워요. 해서 지금 마침, 우리 김앨런 선생님께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프레스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건 뭐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 이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공보실도 좋고, 홍보실도 좋고, 또는 뭐, 대변인실, 이렇게 부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우리 프레스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세크리테리앗, 이게 사무국이죠. 사무국도 있어서 여기서 모든 회계 처리라든가, 또는, 필요한 보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변호사도 있습니다만 변호사 아닌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소개해 줄 분들이 있으면, 물론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 되겠는데, 우리, 임시정부의 4억 원, 사실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약간 바깥에 나가 있는, 소도시에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아니에요. 그러나 로스앤젤레스가 제일 가까운 큰 도시고, 로스앤젤레스는 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해외에서 제일 한국인이 많이 사는 곳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지금 아마 줄자 봐도 150만 명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근처에 있는 것이,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장소의 선택이 아니냐 해서, 또 마침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로서 한 40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동네 사정을 잘 알고 또 미국의 사정도 잘 알고 하니까 이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께서 누구시든지 한국인이면 누구나 여기에 지금 멤버로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특별한 부담이 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멤버십 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와서 멤버십에 피를 책정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만 하시면, 등록만 하시면 되는데, 이 등록을 하는 이 멤버십 제도를 우리는 어디서 말하자면 모방을 했다고 그럴까, 벤치마킹이라는 걸 했냐 하면은, 미국에는 여러 가지 싱크탱크가 있고, 아시다시피 헤리티지 재단이라든지 CSIS라든지 이런 띵크탱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ACLJ, 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라는 데가 우리하고 아주 유사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에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국가 홍보를 해가지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식을 끌어올린 그런 전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ACLJ하고도 제휴를 맺고 있고,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한다 해서 서로 동병상련으로 서로 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조직을 갖추고서 우리가 미국 정부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어프로치를 했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저한테 진서를 보낼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해서 2017년 안에 뭘 다 해결하려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 저희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우리 기관은 영속적인 기관이고, 여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임시정부의 운영 방침과 성과라고 해서 실무적, 행동주의적 공익법이다라고 했죠. 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말로, 언변으로 비판을 하고 논의를 하고 책망을 하고 무슨 슬퍼하고 기뻐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무적 차원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챙겨나가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고, 행동주의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동작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스트래티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 전투라 그럴까? 이런 택틱,
전술, 이것이 없으면은 이 일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무적이고도 전술적인 그런 공익법인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이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인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애국 활동을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파에 따라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여러분들이 행방을 그야말로 잡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느 당, 어느 정당, 야당을 물론이고 여당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당을 편을 들어가지고 사이드를 들어서 따라가면 이 진정한 애국 활동이랄까 지금 나라를 주권을 되찾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non-partisan, 원래 공익법인의 기본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 나라 법에 의하면은 공익법인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 어떤 파티에 어떤 정당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폭력 기관입니다. 우리는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군대를 운영을 해서 누구를 갖다가 넘어뜨리고 짓밟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법률적인 사항, 법률적으로 의당 어떻게 되어야 하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법률적으로 합당한 일이냐, 합법적이냐 이것을 따져가면서 하는 일을 해서 이 주권을 되찾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는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그냥 하다가 죽으면 그만인 그런 기관이 아니고 이 기관에는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사회가 있고 또 자문위원회도 있고 또 이 해마다 한 번씩 총회와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지도자들을 뽑고 나갑니다. 따라서 이거는 영속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모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모시는 것이 첫째 목적이겠지만 또 그 외에도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비록 나라를 되찾아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선다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미국에 위치한 임시정부가 활동을 해 주어야 그 정부가 한국에서 새로 설립되는 그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믿고 특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 잠깐만 돌아가서 이런 조직을 가진 우리 임시정부가 4대 목표가 있습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운영해서 법치주의를 다시 수립한다. 여기 무슨 뜻인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서 복위시켜드리고 주권 회복 및 통치권을 회수하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케어테이커, 그 관리를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관과 역사관과 국제화에 관한 교육을 해서 지금 해외 국민을 포함해서 그 유년, 청소년, 장년 이런 사람들의 합리성 교육, 공정성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 방면에는 이미 해외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자원에서 나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교 안보 협력 체제를 재구축한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선 미국과의 협상, 협력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세계 다른 나라들과도 안보나 외교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반란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이게 안보 외교 정책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함량 부족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프로토콜, 말하자면 외교 그 규범도 몰라요. 그냥 수고해서 창피한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새로운 시대가 되면 새 시스템으로 재구축해서 할 것이고 현재는 그것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서기 전에도 우리가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임시정부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저 자신과 또 우리 대표자들이 앞으로 워싱턴에 자주 가고 거기에서 의회 지도자들이나 또는 언론계 사람들이나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국가 홍보 제도를 운영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니? 이스라엘형 국가 홍보 전략을 개발해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미국에다가 홍보 활동을 잘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국운을 되살린 경험이 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는 아까 우리가 제휴를 맺은 그 ACLJ라는 데서 공헌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임시정부에는 4대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우리는 1번부터 4번까지를 동시에 진행을 할 것이고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해서 복위시켜드리는 그거를 우리 손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 더 보태서 미국이라는 막강한 우리의 말하자면 alliance 이 형제 같은 이 나라가 잘 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하던 임시정부 운영 방침에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기관은 그래서 로펌이지만 아까 국제 변호인 포럼 말씀입니다. 이 포럼은 로펌이긴 하지만 공익 목적의 사업만 영위를 하게 되고 말하자면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평생 유료로 자문 서비스를 해오다가 이번에 이 공익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는 사적인 말하자면 로펌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리타이어 했다거나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overeign Korea Corporation 임시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일을 그냥 주마감상격으로 슬쩍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에 Letters of Opinions and Recommendations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법률 의견과 레커멘데이션, 건의사항 등을 약 70여 개를 내보냈습니다. 릴리즈를 했습니다. Principally to Mr. Trump. 주로 누구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계속 통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이틀에 한 걸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nouncements and Press Releases. 각종 선언문이라든가, 우리가 발표문이라든가, 또 언론 사들에게 어떤 보도 자료라고 그러죠. 보도 자료 같은 것을 내보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세미나하고 심포지움을 했는데 5번의 컨퍼런스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주로 위시해서 제가 한국에 가서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고 연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기사도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한 20번 정도 있었다는 사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미 시작을 한 것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우리 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은 이러한 우리가 관념적으로 볼 때 이러한 주제를 놓고 우리가 걱정하고 토론하고 또 행동했습니다. 제가 코리아의 주권이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종류의 글을 여러 번 써서 돌린 바가 있고 Perils and Prospects 위험이 뭐고 전망이 어떠냐 이런 것을 많이 특히 한국의 프레스게이트라는 잘 아시다시피 언론들이 형편없이 거짓말을 하고 또 과장된 말을 해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도대체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됐었습니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디마이즈 오브 시스템, 오브 코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사법제도가 완전히 말하자면 말살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아티클도 보내고, 데클레레이션도 하고, 선언이죠. 스테이먼트, 진술서도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 코리안 워, third 코리안 워, third 월드 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저 자료를 좀 보여주시죠. 네. 그, 세컨드 코리안 워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북이 계속해서 원래 우리가 6.25 사변을 진행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퍼스트 코리안 워죠. 코리안 워가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 문제 해결을 해서 협상을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두 번째 코리안 워가 다시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북이 말하는, 그리고 남한의 빌리저런트 그룹, 그러니까 반역 반란단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북과 무슨 화해를 하고, 정전을 하고, 무슨, 평화 계약을 한다, 평화 조약을 한다.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세컨드 월드와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글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쓴 게 많은데, 여러분들 혹시, 그 유튜브를 내가 아까 소개한 대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러한 말에 쏘아가지고, 이러한 말하자면 유인책에 쏘아가지고, 만약 우리가 또는 미국이 빠져나가고 한국이 무슨 뭐 평화조약을 해서 아주 그냥, 밝은 날이 온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그런 참 어리석은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망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라, 이 세컨드 코리안 워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까딱하면 그러한 결과가 오면은 정작 지금까지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혹독한 제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해결책은 프레지던트 근혜박 박근혜 대통령님을 Relief from Persec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이런 말하자면 탄압과 또 Human Rights Violation, 인권 침해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해 주셔서, 그래서 이 한국의 주권의 심볼인 박근혜 대통령님을 어쨌든 태극기 페이트리어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태극기를 앞세우고 애국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fully support를 해서 지원하고 지망을 해서 도와드려서 이 나라를 주권을 되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what to do and how? 어떻게 해서 이걸 이룰 수 있고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늘 고민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해서 여러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해서 치러 나가야 될 우리의 전략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임시정부 주권국가 대한민국 법률고문이신 장수덕 변호사님께서 신년사를 발표를 1부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다시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 순서에는 스페셜 노트라고 여기 쓰여져 있죠.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활동했던 것 중에서 조금 특별히 코멘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 심포지움을 3개를 연속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호놀룰루하고 로스앤젤레스하고 워싱턴 DC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미국의 싱크탱크와 협조를 해서 우선 호놀룰루에서 시작을 했었고,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에서는 우리 국제변호인 포럼 스스로 다 모든 것을 감당하고 했습니다. 물론 소재는 그 당시에
헌법 말하자면 재판소에서 한 탄핵 판결이 엉터리로 나왔기 때문에, 즉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서도 파면만 시키는 불법 파면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토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권을 지금 상실해버렸다.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만들고, 반란군들이 해적대처럼 몰려와서 나라의 경제를 다 망치고 있고, 모든 그 외교에도 참사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그런 성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월 15일 우리가 말하자면 광복절 행사를 위해서 모였을 때, 이 사보네티, 우리나라의 주권은 1948년 나라가 설립이 되면서 주권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공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전부 다 말하자면 살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사실은 새해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그 반란군 단체들이 하는 소리가 1919년 우리 임시정부가 활동을 시작한 그 당시부터 벌써 우리나라가 설립이 됐다라고 이렇게 엉터리 말하자면 이론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채를 흔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문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로, 그 당시에 이제 김구 그 선열, 그 이후에 또 몇몇 사람들이 그 북한의 그 당시에는 김일성과 뜻을 같이 해서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것을 이때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달리 그때를 건국이라고 하는 이론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불법적인 겁니다. 해서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작년에도 이런 활동을 했고, 또 올해도 앞으로 3.1절이 되면서 또 그런 논의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맹렬하게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nsecration of deceased patriot 니홍정 to sacrifice patriot of Korea라는 무슨 뜻이냐면, 정미홍 여사가 계셨죠. 그분이 이 아스팔트 태극기 집회를 할 때, 또 그리고 연단에서 얼마나 열렬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다시 찾아야 되고 박 대통령이 억울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가장 그 기치를 내세운 것이 이 양반이 정의와 진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언론 활동도 했습니다만은 애국지사로서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수준의 이분은 법학을 공부하고 이 경험도 이렇게 방송에서 경험을 많이 익혔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인재였는데, 아깝게도 이 정당 정치에 개입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정치권에 욕심 살았고 이기적인 사람들한테 거의 뭐 얻어맞다시피, 얻어맞은 게 아니라 사실은 병이 생겼는데 병 의뢰를 해주지도 않고 그야말로 연락도 안 해주고서 사람을 골탕을 먹여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해서 이런 분은 우리가 대신해서, 지금 현 집권 체제는 이걸 안 할 테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임시정부에서 순국선열로 봉해드려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죠. 순국 대열로 봉해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이사회에서 그 정식으로 사인하고 했습니다. 혹시 잠깐
가볼까요? 밑으로 가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선언문이라는 여기 올려놨습니다. 이걸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안 되네? 안 열리네? 이게 열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열리고. 안 열리네. 그 다음, 여기에, 주요 의결사항으로서 우리가 정미용 성공 열사를 봉헌하는 이런 이사회 결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이사들을 하고 또 자문위원들하고 다 같이 사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비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사적으로, 그 용돈을 좀 줄여가지고, 서고 일을 처리해 왔고, 심포지움 할 때는 약간 도움을 누가 주셔서 다행히 도움이 됐었는데, 일반 운영비는 그야말로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협상도 해야 되고, 미국 정부에 가기 위해서, 워싱턴에도 자주 가서, 운임도 많이 내야 될 거고 해서, 아무래도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4대 목표 중에는 교육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특히 혹시 가능하면 이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경비를 어디서 좀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시립은행에 있는 구자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적으셨다가 하셔도 되고, 또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웰스파고 뱅크에 어카운팅 번호 3920763210 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어카운트 이름에 들어가시면 제 이름이 나오든지 IL 포럼으로 나오든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팔 어카운트가 요새 유행이니까 그쪽으로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고, 웹사이트가 www.interlawyersforum.org로 되어 있어요. L자 2개입니다. 이걸 치고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이 도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네이션을 하실 수 있는 길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참고하셔도 되고, 도네이션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미국 법에 의하면은, 미국의 IRS 규정에 의하면은, 501조 C3이라는 것을 뭐를 뜻하는가 하면은, 도네이션을 한 사람들은 그것이 250불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도네이션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501조에 대한 편지를,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라는 편지를 받아서 그걸 제출을 해야, 세금 내실 때, 말하자면, 디덕션이라고 그러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은 오늘 며칠 전에도 사실은 편지를 몇 개 보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좀 이게 명절 중이라 좀 늦게 도착을 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금액에 고하를 막론하고 물론 금액도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런 경우로 해서 앞으로 도네이션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 세크리터리에 있어서 누가 나와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좀 중구난방이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은 탄핵 정국 때에 우리가 토론에 참여를 했다는 점, 굉장히 그 당시에 컨트로버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를 들어오고 또 청중 중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역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우리가 탄핵은 각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해야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꼼수를 부려서 이제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자기들의 목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냥 무조건 파면, 단행을 인용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만 파면시키는, 대통령만 파면시키는 그런 엉터리 없는 결과를 해서 법조 사기를 말해서는 한 셈입니다. 법조 사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률 자료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비핵화는 솔직히 처음부터도 우리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이걸 비핵화를 정말로 할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고 봤지만은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기술적으로 잘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말을 지켜보기로 했고, 그러나 그분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많은 자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보신 분은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만은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제안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사려 깊게 좋은 제안을 보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분명히 보내오고, 자기가 현재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요점을 설명을 잘 해서 보내왔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우리의 임시정부가 인정도 받고, 임시정부가 비상행정은 어느 정도 정부 기관으로서, 또 캘리포니아 법률상으로 봤을 때 훌륭한 공익법인으로서 위치를 챙겼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 있는 그 의회 지도자들이나 또는 언론 지도자들과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반도 정세와 분석에 대해서 물론 한반도 사정, 즉 남북한의 무슨 비정상적인 이런 합의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도 미국 정계에도 잘 보고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해석을 해서 서로가 이해를 돈독히 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진짜 대통령을 구제하고 또 제자리로 돌려보내서 복위를 할 수 있느냐, 이 전략을 개발하고 이것을 가지고 미국 정부와 자문을 하고 협의를 해서 언젠가는 그들이 도와서 또는 우리 스스로라도, 제일 지금 아쉬운 게 그겁니다. 한국에 계시는 애국 지사님들이 태극기 집회를 아주 잘해서 이 태극기 집회가 더욱더 옛날보다도 더 커져서 미국으로 하여금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금 문화무계 또 무슨 반란 세력들이 말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지금 그렇게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망쳐가지고 이북에다 갖다 주기 위해서 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주사파 사람들을 제외하고 진짜 한국인들과 상대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주고, 또 우리가 만약 구출하게 되면 구축하는 그 태극기 시민들이 구출을 직접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지원해줘서 도와줘서 협력해줘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기를 바라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있고 반미를 하고 있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은 지금 말하자면 말을 못하고 있고 도둑들이 앞에 서가지고 저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한미동맹이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고, 한미동맹이 해체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형제국가인 미국이 말하자면 세계 제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기본 강령이라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거 아니라도 우리 대변인께서 한번 이걸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그냥 하시죠. 내가 계속 할까요? 예. 자, 그럼 이건 주로 그냥 읽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주권국가 대한민국과 반란 집단들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실을 국미 각국에 널리 홍보해야 한다. 국내의 반미 행위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인 주권국 대한민국의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현 집정 집단은 정부로서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없다. 따라서 나라는 무정부 상태에 있고 해적이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 그들에게 대통령 또는 정부라는 등의 말을 써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극 민초들이 의병이 되어주고 군 장병들이 혁명군이 되어서 나라 주권을 되찾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임시정부는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정당 정치를 배제해서 국회를 재구성하고 사법제도와 언론 역시 클린 더 슬레이트 해야 한다. 클린 더 슬레이트라는 영어는 우리말로 하면 초토화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태극민초들과 애국단체들은 그룹별로 공익사단법인으로 조직화를 하고 회원제 단체가 돼서 연합 애국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 임시정부의 강령 1, 2, 3번이고 4번째, 남북군사협정과 방위체계 파괴는 이적행위이다. 이적행위라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휴전협정 위반이며 원인무효이다. 하등의 남북 간 합의와 공조관계는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정전의 평화를 위장한 모든 합의는 공산주의자들이 날조하여서 남침 적화 통일을 강행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작태에 동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통일을 논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위와 같은 사실을 세계 만국에 알리고 특별히 미국 외교 및 안보정책 위반자들과 협력하여 한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전쟁 포로로 불법 구금된 박근혜 대통령임을 인질 상태로부터 구제하여 주권과 통치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다음 여섯 번째는 임시정부는 일주일에 1회 정도 국민 여러분께 정세보고를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실행을 하고 미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 지속해서 보고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태국 국민들은 키워드 임시정부나 국제변호인 포럼 등 유튜브 동영상 방송을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interlawyersforum.org 여기에 L자가 두 개입니다. LLA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거기에 자주 들어가셔서 대화 창에 제안 또는 건의사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는 곧 구글에 광고를 낼 예정입니다. 구글에 들어가셔서 키워드를 임시정부 또는 국제변호인 포럼, 경우에 따라서는 장수덕 또는 장수덕 변호사도 치시면 연설한 부분은 거기에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특별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시고 싶을 때 본인이 직접 쓰시기가 어려우시면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면 대서를 원하시는 경우 임시정부에서 저희들이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직원 일동을 대신해서 저 장수덕 변호사가 대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